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섬유 제조기업인 전방이 경영난으로 익산 공장의 문을 다음 달 7일 닫습니다. 이에 따라 120여 명의 근로자들은 실직이 불가피해졌고 투자 협약 때 제시했던 익산에 대한 2, 3공장 투자 확대 협약은 추진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최근 8년 동안 군산에서 발생한 화학 누출 사고가 2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2가 시설 결함으로 오래되거나 미리 예방을 못해 발생한 사고들입니다. 군산시의회는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학 119 구조대 안전관리 역량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익산 시내버스 지간선제 시행이 1년이 됐지만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회가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노선 확대와 도우미 추가 배치 등 개선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섬유 제조기업인 전방이 경영난으로 익산 공장의 문을 닫습니다. 익산 공장은 전방 연간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했던 곳인데요. 현재로선 재가동 여부조차 불투명해 생산직 근로자들의 실직은 불가피해졌고 투자 협약 때 제시했던 익산에 대한 투자 확대 계획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익산 3기면에 있는 전방 익산 공장입니다. 지난 2012년 4만 2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650억 원을 투자해 지은 겁니다. 하지만 익산 공장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대로 다음 달 7일 문을 닫습니다. 현재는 일부 직원만 눈에 띌 뿐 생산 공장의 활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음 달 7일부로 익산 공장이 문을 닫는 게 확정이 된 겁니까? 이게 공시가 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방 익산 공장 근로자는 120여 명입니다. 공장 문을 닫게 되면서 광주 공장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생산직 근로자들이 익산을 떠나 광주로 가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여 상당한 인원은 실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전방 익산 공장의 재가동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익산 공장은 지난해 52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이는 전방 전체 매출액의 41% 수준입니다. 이러한 익산 공장이 가동 중단된다는 것은 그만큼 전방의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방은 경영 환경을 개선한 후 시장 상황에 따라 생산 재개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전방이 익산 공장 투자 협약 체결 당시에 제시했던 투자 확대 계획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전방은 익산 3산업단지 17만 9천 제곱미터 부지에 2천억 원 이상을 들여 3공장까지 짓겠다는 계획을 강조했지만 공수표로 남았습니다. 익산시는 전방 익산 공장 가동 중단을 놓고 자체적인 대책회의를 가졌지만 전방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이렇다 할 방법이 없어 답답할 뿐입니다. 당분간은 계획을 세우지는 못할 것 같아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섬유시장 업황부진이 이어지는 데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과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서 적자폭이 커진 전방. 쌈방울에 이어 전방 익산 공장까지 타격을 받으면서 익산 토종산업인 섬유업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 3살부터 5살까지의 유아들이 내년부터 무상교육을 받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학부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필요 경비 3만 8천 원과 사립유치원 교육비 3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 3살부터 5살까지의 유아는 무상교육이 현실화됩니다. 익산시가 관광객 유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티투어 버스 요금을 인하했습니다. 성인 1인당 요금은 기존 4,000원에서 50%가 인하된 2,000원입니다. 특히 6세 이상 어린이, 초중고 학생, 장애인, 익산 시민 등은 1,000원의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시는 시티투어 요금 조례에 있는 단체 관광객 할인 조항을 없애고 인하된 요금으로 단일화했습니다. 군산 옥구 농민항쟁 당시 농민 야학이 이뤄졌던 터가 발견됐습니다. 군산대에 따르면 옥구 농민항쟁 당시 이용휴 선생은 자신이 머무는 집의 사랑채를 활용해 농민 야학을 운영했습니다. 이용휴 가옥 4칸 가운데 1칸은 지난 여름에 무너진 상태여서 문화재 지정을 통한 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용휴 선생은 일본인 농장주 가와사키가 사병들과 일본 순사를 앞세워 재산을 강탈하려 했다는 것을 정부에 고발했고 이와 관련된 공문서도 발견됐습니다. 익산시가 내년에 공공배달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장경호 익산시 의원에 따르면 공공배달앱 도입을 앞두고 익산시 담당 부서, 만나플러스 등 관련 업체와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익산시 공공배달앱 차별화 전략과 조기 안착 방안, 가맹 수수료와 배달 수수료 인하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익산시는 내년 상반기에 공공배달앱을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담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도내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의 27%가 매입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해 배정된 공공비축미 물량은 9만 3천 톤으로 이 가운데 지난주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2만 5천여 톤이 매입됐습니다. 산물변은 이달 말까지, 건조변은 연말까지 매입을 하게 됩니다. 한편 공공비축미의 40kg당 매입 금액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반영해 확정한 뒤 연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최근 8년 동안 군산에서 발생한 화학 누출 사고 가운데 35%가 배관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래되거나 미리 예방을 못해 발생한 사고들인데요. 군산시의회는 오늘 정례회에서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학 119 구조대 안전관리 역량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철강 제조기업인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지난달 31일 오래된 배관이 바닥에 쓰러지면서 지붕까지 무너졌습니다. 열흘 뒤 지붕을 보수하던 근로자 2명이 10여 미터 아래로 떨어지면서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5월 첨보 BLS 군산공장은 시험 가동 중 배관에 균열이 생기면서 염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모두 배관의 문제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군산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는 25건, 시설 결함이 17건으로 68%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배관의 부식과 파열, 균열 등으로 인한 누출 사고가 35%에 달했습니다. 화학 누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배관의 안전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는 배관 측정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관의 부식, 파열이나 크랙 등이 원인인 경우에는 사전 예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단 기업들은 비용을 이유로 예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전 점검이 중요하고 사전 점검에는 배관 측정 장비가 필수적이다. 특히 익산화학 재난합동 방재센터는 특수 차량 7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군산은 4대에 불과하고 내년에는 인원도 3명이 줄어드는 상황. 때문에 화학 119조대가 재구시를 할 수 있도록 장비와 인원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13일 정례회에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냈습니다. 군산소방서 화학 119 구조대는 군산시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 함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 합동 점검 및 화학사고 대비 교육의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라. 화학 누출 사고가 끊이질 않는 군산. 실효성 있는 예방조치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시 산북 배수분구 지역의 침수 예방 사업이 다음 달 착공됩니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 496억 원을 들여 상습 침수 지역인 산북동 일원에 빗물 펌프장, 유수지, 관로 5.8km 등을 정비합니다. 시는 다음 달부터 착공해 오는 2023년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을 대관할 때마다 새벽부터 대기했던 어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술의 전당은 다음 달부터 내년도 정기 대관을 신청할 경우 방문 접수가 아닌 온라인 순번 예약 시스템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술의 전당 정기 대관 신청의 경우 선착순 방문 접수를 해오면서 새벽에 줄서기나 특정 시간대 쏠림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순번 예약 시스템은 신청자가 방문 희망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 해당 일에 전당을 방문해 대관을 신청하는 시스템입니다. 익산시가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복지부가 공모한 이번 사업에는 익산시, 서울 금천구, 송파구, 경남 진주시, 전남 영암군 등 5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10억 원을 지원받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단 인프라 구축을 올해 안에 마치고 내년부터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관영 도지사의 민선 8기 공약 사업 중 20%가 실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지사 공약 124개 중 특수 목적선 선진화 단지와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건설 등 23개 사업에 대해 실천 계획을 바꿨습니다. 대부분 완료 시점을 늦추거나 사업비 규모를 줄이면서 당초 목표치에서 퇴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김 지사 공약 사업 달성률은 현재 17.7%입니다. 군산시의회 정례회가 오늘부터 열렸습니다. 정례회 첫날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 규제가 현실과 불합리에 개선해 줄 것과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군산소방서 화학 119 구조대의 역량 강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이 채택됐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16일부터 행정지원과와 기획예산과 등을 시작으로 24일까지 9일간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벌입니다. 시행된 지 1년이 된 익산 시내버스 지간선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익산시의회의 연구 용역 결과 노선 확대, 도우미 추가 배치 등이 요구됐습니다. 조아가 기자입니다. 익산시의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지간선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시의회가 최근 전북교통연구원에 의뢰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지선 운행 횟수 증가와 간선 노선 추가 신설, 환승 도우미 배치 등이 제안됐습니다. 전북교통연구원의 지간선제 운영 설문조사 결과 지선 운행 희망 시간은 오전 10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간에 지선 운행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가 줄어든 간선 노선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시선 버스를 좀 더 확충을 해서 늘려나가는 게 원칙이지만은 또 시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취약지구에 100원 택시라도 더 증가시키고 그 간선 버스도 예전처럼 기존에 있는 노선 변경을 유지해 주는 것도. 지간선제의 콜제 이용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봐서는 전반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서 하면 근무 여산의 이용객들은 그걸 아직까지도 저번에 설문조사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해를 100%를 못 하시고 계세요. 시는 시의회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이 같은 문제점들을 적극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무 왕궁간 노선은 수용답형 버스 콜제 확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마터미널에서도 그 환승 도우미 수요가 필요해서 추가 배치를 위해서 예산 확보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간선제가 시행된 지 1년째, 노선 확대와 환승 도우미 추가 배치 등 시의회가 마련한 개선 방안이 반영돼 이용객들의 편의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KCN 조아갑니다. 익산 낭산면 젖소농가에서 신고된 럼피스킨 의심 증상소가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의심 신고가 들어온 익산 낭산면 농가에 대해 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부안과 고창 등에서 5건의 럼피스킨 확진 농장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30분쯤 군산시 미룡동에서 주행하던 덤프트럭에 전선이 걸리면서 전봇대가 쓰러졌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로 인해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승용차가 쓰러진 전봇대에 부딪혀 파손됐고 미룡동 일대 600여 세대가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60대 A씨가 전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능이 치러지는 오는 16일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수능 당일은 아침 기온이 1에서 5도 사이로 춥겠지만 낮 기온은 13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낮부터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내 지역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7일까지 보름간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자와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부정 유통 의심 거래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상반기 단속에선 도내에서 8건의 부정 유통이 적발돼 과태료와 환수 처분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제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사혁신처 등 3곳에서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항공 분야 경력이 없지만 지난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소유한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고창 지역 소농가 2곳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고창 상하면과 심원면의 소 농가 2곳에서 럼피스킨 감염 의심 신고가 들어와 농림축산검역부가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농장에서 기르던 200여 마리의 소는 살처분됩니다. 이들 농장은 열흘 전에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한편 도내 럼피스킨 확진 농가는 7곳으로 늘었습니다. 공사장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하게 한 책임을 물어 현장 소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소속 업체에는 벌금이 내려졌습니다. 전주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가 소속된 전주의 B회사에는 벌금 7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대전시 대덕구 공사장에서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고소작업 때 전도사고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근로자 1명은 숨지고 다른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군산 동백대교의 미디어 파사드가 다음 달 첫 선을 보일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미디어 파사드가 포함된 동백대교의 조명 설비 보강과 개선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시운전을 거쳐 다음 달 시민들에게 공개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군산과 서천을 가로지르는 바다 위에 화려한 조명과 함께 몽환적인 분위기의 영상쇼가 매일 밤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국비 20억 원과 군산시 15억 원, 서천군 5억 원 등 40억 원을 들여 추진했습니다. 익산 미륵사가 증강현실로 구현됐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백제 무왕이 재위하던 7세기 때 지어졌지만 현재는 흔적만 남아있는 미륵사를 고증을 거쳐 AR로 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미륵사지 현장에서 콘텐츠 시연회를 진행합니다. 미륵사는 백제 왕실의 안녕과 중생의 불도를 기원하며 건립한 절로 동쪽과 서쪽 중문은 단층 구조, 중원 중문은 2층 규모로 구현됐습니다. 익산 브랜드 공연 웨스트 앤 이스트가 오는 18일과 19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이번 공연은 서동설화의 판타지가 추가된 공연으로 시립무용단, 시립합창단, 시립풍물단 등 3개의 익산 시립예술단이 제작했습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티켓 예매는 익산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호남을 지킨 익산 의병장 황박 장군의 위패 봉안식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우주황씨 대종회, 왕국면 이장협의회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충렬사의 위패가 봉안됐습니다. 황박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인 1952년 의병 500여 명을 모아 웅치 전투 등에 참전해 호남을 왜군으로부터 수호한 인물입니다.
귀뚜라미 그룹이 군산시에 장학금 6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귀뚜라미 그룹은 지난 8월 5천만 원에 이어 13일 6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장학금은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귀뚜라미 그룹은 지난 38년 동안 전국적으로 510억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성산면 한마당 체육대회가 지난 11일 성산초에서 열렸습니다. 체육대회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포함해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 이후 5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익산 남중동의 향토 음식 전문점 명아우리가 착한 가게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착한 가게는 자영업자들이 매출금의 일부를 모아 매월 3만 원 이상의 기부를 통해 어려운 소외계층을 돕는 캠페인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의 날씨는 흐리겠습니다. 내일 전북의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출발해 영상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리고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고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